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도입하려던 독일 전월세 상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해본 독일의 결과를 한번 보면 이 정책이 맞구나 안 맞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첫 번째, 전월세 상한제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은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시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뭔지 김조영 변호사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r119co.kr에 오면 밑에 여러 가지 강의 중에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정책, 투자 정보에 관련된 이 부분에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월세 상한제. 자, 전월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뒤에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 체결할 때 인상되는 전세금, 월세금의 인상폭의 한도를 정한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갱신됐을 경우,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이 갱신될 적에는 5%로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종료된 이제 신규 계약 체결할 적에는 인상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시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독일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유, 독일 중에 전체가 아니고 베를린시만 했습니다. 자, 시행 목적은 간단해요. 인상되는 전세금, 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해가지고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16개 중에 유일하게 베를린시가 작년 2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서민들,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연 시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곧 우리나라에도 이제 닥칩니다. 보겠습니다. 베를린시 월세집 90%가 2019년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월세가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신규 월세집 공급이 절반으로 축소돼 가지고 베를린시 내에서 월세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주변 지역의 시세는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엎치대도 진격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4월 15일 날 판결을 내리기를 베를린시의 월세 상한제는 무효다. 제도가 잘못돼서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주정부가 아니고 연방정부의 권한인데 주정부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도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청구 때문에 전월세가 못 올라갑니다. 5년 동안 못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신규 전월세집이 부족하니까 오늘 계약하려고 갔다가 고민해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른 집 보고 오면 또 올라가 있어요. 다른 집 보고 올라오면 없어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써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5년간 유지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연 5% 정도밖에 그 뒤에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5년만 살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임에서 네가 볼 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래? 누누이 제가 말씀하지만 법하고 정책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보시에. 자,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 많은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다 못 잡았는데 이제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맞구나 해가지고 하는 게 뭐죠? 많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많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 많이 공급되는 것 중에 정부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의 공급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주택가 뭐 예를 들면 전세 주택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땅도 없고 정부가 그를 지을 여력도 없고 말로만 발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일반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많이 지으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주택 공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2개를 3개를 가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2군데 3군데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를 겨냥할 게 아니고 다주택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한 집만 살고 나머지는 전세로 다 나옵니다. 월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공급되려고 그러면 지은 다음에 분양이 돼야 돼요. 분양이 되려고 그러면 다주택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허용 안 하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집 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요. 제가 짬짬 지금 방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입자들이 어떻습니까? 집이 주택이 없어가지고 못 삽니까? 돌아서가지고 내일 이번 우리 동네 중에 나왔는데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왜 안 사느냐? 대출 대안 돼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죠. 매물도 적죠. 가격은 비싸죠. 이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것뿐입니다. 자,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만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도심 내부에다가 핵심은 여기입니다. 도심 내부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꼭 이렇게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19 쇼츠 케어에 오시면 이 부분에다가 계속 정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